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작년 2월 24일에 개전을 했죠. 어느새 해를 넘겨서 11개월 가까이 이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곡과 마곡 전쟁으로 발전할 것을 많이들 예측하고 있는데, 지난 1월 2일에 올라온 칼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크라전, 중국과 함께 3차 세계전 될 수도 있다. 한국전처럼 신국경 생길 것. 미국 블룸버그 칼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닐 퍼거슨의 글이랍니다. 2022년은 전쟁이 부활한 해. 2차 냉전은 민주주의 중국과 함께 2023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다. 이거 뭔 소리야? 문장이 왜 이러는? 동부전선 이상 없다는 제하의 칼럼.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이거 나중에 제가 끝에 한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적으로. 자, 다음. 이번 전쟁은 1차 냉전 때의 한국전쟁처럼 질질 끌다가 교착 상태에 이르고 푸틴 대통령이 죽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새로운 국경이 꺼지는 휴전협정이 합의가 될 것. 오늘날 미국은 어떤 면에서 1930년대 대영 제국의 상황에 있다. 미국이 10년간 영국 정부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한다면 미국은 러시아, 이란, 중국 연합과 같은 초기 중심축에서 동유럽, 중동, 극동의 세 지역을 무대로 한 동시다발적인 전쟁 위협을 막지 못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과 경제전쟁을 밀고 나가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 입장이 당시 일본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 권력의 주요 원천인 정보와 통신 관련 두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헨리 키신저가 세계대전의 위험을 걱정한 것은 맞는다. 맞는다가 아니야. 맞다 아니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당장은 서방에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도 잘 안 돌아가는데, 최악의 경우 이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전쟁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이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전쟁이 질질 끌다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죽고 러우 간에 새로운 국경이 꺼지고 러시아, 이란, 중국이 연합해서 동유럽, 중동, 극동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 우크라이나 전쟁은 훨씬 더 광범위한 전쟁의 전조가 된다 이거지. 이 칼럼니스트가 본 게시탐정의 방송을 열심히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열심히 외쳤던 것들을 잘 정리해준 느낌입니다. 일단 러시아는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러시아로 뭉치고 있고 인종을 불문하고 애국심으로 단결하여 전례 없는 대통합을 이루고 있어요. 또한 이란, 터키, 벨라루스 등 곡과 마곡 연합군을 이루는 국가들과도 결속하는 중이죠. 한마디로 안으로 밖으로 잘 뭉치고 있다 그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직 프리미엄으로 인해 마곡 왕 곡은 현 대통령인 푸틴이 1순위이고 차기 후보자로는 전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공산당의 그 대선 후보 파벨 그로디닌,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쇼바닌,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고, 뭐 둘이 형제예요.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선 총사령관 세르게이 수로비킨, 아니 세르게이가 몇 명이에요. 바그너 그룹의 창립자 예브게니 프리고진, 체첸공화국 수장 람잔 카디로프 등도 거론되고는 있어요. 뭔가 이성적이고 신중함 따위 1도 찾아볼 수 없이 오로지 약탈과 노략질을 위한 일념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쳐내려오는 마곡 왕 곡의 이미지를 보면은 왠지 푸틴 이후 집권하는 강성 지도자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믿음마저 깊은 푸틴이 성군 요시아 내지 여호사밧의 전철을 밟아서 중요한 순간에 눈과 귀를 막고 스스로를 사지에 내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요시아와 여호사밧 모두 결과는 좋지 못했는데 패역한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고 교류하고 아합을 돕겠다고 참전까지 한 여호사밧은 주력 군대를 다 말아먹고 며느리로 들인 아합의 딸로 인해 다윗 왕가가 몰살 위기에 빠졌으며, 이집트 왕 바로느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셨음에도 귀를 막고 무깃도로 나가서 이집트군과 싸웠던 요시아는 아예 거기서 최후를 맞고 유다 왕국은 망조가 들었습니다. 모세 이후 최고의 성군이라는 그 요시아도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전투 중에 화살을 맞아 과다출혈로 죽은 마당에 숫제, 약탈과 노략질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간다면 푸틴이고 뭐고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개 발살이 날 거 아닙니까? 다만 확실한 것은 푸틴은 환란 시대의 적그리스도 동방의 왕들과 함께 천하 3분을 이룰 북방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푸틴이 곡과 마곡 전쟁에서 죽더라도 그 후계자가 이제 그 북방왕이 되겠죠. 그의 러시아는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아주 멸망하지 않고 자녀 세력이 남아서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유라시아의 소유자로 이어가다가 마침내 천년왕국까지 이어져서 지상에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 8절 말씀 보시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 말미에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에게 한바탕 미혹돼서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땅의 사방 백성들을 일컬어 곡과 마곡이라 칭하였으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바로 그 곡과 마곡이 대환란을 거치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지구 종말 그 이후까지 이어지게 될 뼈대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이어질 거라는 암시는 의외의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보세요. 너무 많이 빼앗았나. 우크라, 노획한 러시아 탱크 수리 부품이 없어서 골치. 바로 쓸만한 차량이 많지 않아서 구형 장비는 부품 돌려막기로 활용. 서방 장비도 수리 난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 장비를 확보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러일 전쟁, 독소 전쟁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어째 러시아는 아낌없이 전리품을 퍼주는 게 전통인가 봅니다. 에스겔 39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한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10절 말씀.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얻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후 침략군이 보유했던 무기 장비들과 군수품 일체를 모조리 이스라엘이 노획해서 이후 7년 동안이나 잘 써먹는다는 내용인데 이 예언이 좀 겹쳐 보이는 단면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24장에 떡하니 나오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각이 나오려면은 곡과 마곡의 이스라엘 침공만으로는 부족해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과 유럽을 침공할 동안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극동 대전쟁이 벌어집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쟁이 있었듯이 3차 세계대전도 곡과 마곡 전쟁과 극동 대전쟁이 병행해서 벌어질 텐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높은 확률로 남북 통일 전쟁이 터질 겁니다. 아마 중공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미 항모전단을 타격할 수단들을 증강했기에 중공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진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평시 기준에서 재래식 제한전을 할 때입니다. 미국이 중공을 쳐들어오는 걸 격퇴하고 막아낼 수 있다는 것 정도지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환란이자 핵전쟁이라서 미국도 만약에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총력전을 펼친다면 당연히 핵공격을 통해 정밀 타격 미사일을 써가지고 그런 중공의 미사일 기지부터 다 때려 부수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주에 인공위성 떠 있고 하늘에 정찰기가 떠 있고 땅에는 레이더를 세워서 싸그리 살펴보는 곳이 바로 미국인데 중공의 미사일 전력 정도를 탐지 못하겠습니까? 이란이 드론을 많이 개발해서 미국을 하고 싸워서 할만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작심하고 총력전을 나가면요, 미국이 제대로 돈질할 생각하고 갖고 있는 크루즈 미사일만 다 때려박아도 그 드론 만드는 제작소 그리고 드론 저장해놓은 경납고부터 다 때려 부수고 시작합니다. 드론을 날릴 수가 없다니까, 미국하고 상대할 때는. 미국 무기들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네 못하네 그러는데 그 미국 무기를 진짜 미군이 들고 싸워봐요. 휘둘러봐요. 어떻게 되나. 썩어도 춘치고 부자 망해도 3년이라고 미국 아직 셉니다. 그렇게 빙다리 핫바지 아니야? 당연한 말이지만은 극동대전쟁을 통해서 중공은 그동안 구축한 스마트 시티 정도는 깡그리 잿더미와 유리 조각이 되는 파멸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살렘 키르만 박사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군 전사자 25만 명,
중공군 전사자 200만 명. 미군은 완전히 극동에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그냥 미국 본토 방어만 하게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공은 거의 반신불수가 돼서 굴러다니는 수준으로 피를 쏟게 되죠. 정부 수뇌부와 군부 지휘부부터 때리고 들어가는 참수작전까지 들어가면은 최소 시진핑 정권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최소. 뭐 중국 공산체제 자체가 무너질지 여부는 미지수겠지만 어쨌든 그 시점부터는 내부적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국이 연합해서 혼란을 극복하고 적그리스도와 신세계 질서라는 강대한 주적을 맞아 싸워야 하기에 극동아시아는 동방의 왕들로 뭉치게 될 겁니다. 동방의 왕들이란 것은 특정한 맹주가 없이 각자가 자치권을 가지고 결속한다는 거죠. 왜? 원래 같으면 맹주가 되고 패왕이 됐어야 될 중공이 미국과의 전쟁으로 반신불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격변의 시작이 멀리는 우크라이나, 가까이는 대만이 될 걸로 보여요. 미국의 바이든 정권과 일루미나티 세력들은 어떻게든 대만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성사될지 그것이 유일한 관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이 뱀발 하나 붙이자면은 보세요. 동부전선 이상 없다.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동부가 웨스턴으로 이사 갔네. 기자야, 동부전선 이상 없다가 아니라 서부전선 이상 없다다. 번역도 못하는 게 무슨 기자한다고. 웨스턴이면 동부전선이 아니라 서부전선 아닙니까? 나도 순간 깜빡했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기자하기 참 쉽다 그죠? 이 대목 문장도 좀 이상하고 그래. 민주주의 중국이 어디 있어? 중국이 언제부터 민주주의였다고? 2023년 3차 대전이 될 수 있다고 예상다. 우리나라에서 기자하기 참 쉽다 그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